혹시 염종순 대표님 회사에는 MZ세대 직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저희 요즘에 MZ세대 직원을 많이 뽑고 있어요. 신규 채용할 때 당연히 이제 네. 젊은 직원들 2000년대생들도 들어옵니까 혹시? 그럼요. 저희 이제 PD가 2000년생인데 일본은 군대를 안 가니까. 남자들도 일찍 취업을 그럼요. 하겠네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면 22살, 23살 그렇지 뭐. 우와. 혹시 그분들하고 좀 어떻게 잘 통합니까? 세대 차이나 이런 거는. 제 딸에는 잘 통하는데 네. 잘 통하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예. 그 일본에는 지금 사람 뽑기가 힘들거든요. 인재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 젊은 세대가 그러냐면, 별로 없고. 예,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별로 없고, 예. 그다음에 뭐 경기는 평년작 이상이니까 음. 서로 뽑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물리적으로 사람이 적죠. 그럼 임금 올려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저 이제 IT잖아요. 네. IT 학과를 나온 아주 뭐 그런 잘하는 친구들 뽑기는 힘들어서 그 뭐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비전공자들을 뽑아요. 뽑아서 가르치겠다. 예, 비전공자들 뽑아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그 교육기관에 보내서 네네네. 봉급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해서 그 연수를 시켜서 이제 데려다가 산에 다시 연수를 해서 1년 정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회사 돈을 투입을 해서 네. 비전공자를 가르쳐 놓는다. 그렇죠. 좋네요. 네, 근데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직원 중에 하나가 네. 11월 달에 만났는데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사장님, 저는 이 IT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연말 파티하면서 야, 나도 그랬는데 최소한 1년은 잘 몰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나서 1월 달이 돼가지고 신년회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3일 정도로 안 나왔어요. 무단결근. 네,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 네. 그 우편물이 하나 왔어요. 네. 우편물 딱 봤더니 어떤 회사에서 왔는데 그걸 딱 뜯어봤더니 퇴직 대행 전문 회사라고 딱 써 있더라고. 퇴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네, 서비스. 그래서 그 사연 이제 읽어봤더니 귀사의 사원이 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네. 직접 사장님한테 얘기하기가 못해서 저희한테 대행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직원이 앞으로의 퇴직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가 담당하겠으니 저희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걸 받고서는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사장님하고 일하다가 예. 내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사장님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사표 내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일부터 안 볼 거니까. 네. 근데 사표를 내는 거를 못해서 그거를 3만 원인가 주고 3만 원, 대행 30만 원 서비스, 가까이. 30만 원씩이나 대행 서비스에 주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회사가 사표도 대신 써주고. 그렇죠. 퇴직 그 절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실업수당 받으려면 뭐 이런 거 다 챙겨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일을 당하고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그 서비스가 어마어마하게 성황입니다, 일본에서. 퇴직 대행 서비스. 그러니까 일본의 MZ 세대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직접 사직하겠다라는 입장 곤란한 이야기를 못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봐. 근데 그게 원래 약간 일본인 스타일이 그렇다면서요. 좀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그냥 계속 막 스미마생하고 그래서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그냥 문화적으로. 그게 아니라 근데 더 달라지는 그 말도 맞는데 아니 제가 내일 사장님 안 볼 거예요. 내일 이후로는 난 그만둘 거예요.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그러면 다시 안 볼 사이니까 사표 딱 써서 그 퇴근하면서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사장님 책상 위에다가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는 좋았으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뭐 제가 뭐 안 맞아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못하더라도 그거를 못해서 대행 서비스에 주는 거는 뭐냐면 그 결론적으로 왜 그런 애들이 나오냐면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너 왜 그래? 그죠, 뭐가 물어보고. 힘들어? 네. 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자. 잘할 수 라고 있어. 얘기했을 때 네. 거절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거절할 자신이 없다. 네. 되게 근데 공감되는데. 그러면 네.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그 정도의 거절할 자신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대표님이나 저나 기성세대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Z세대나 MZ세대, M세대들도 좀 어린 친구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예. 한국에도 비슷한 서비스는 있더라고. 아, 그래요? 비슷한 거. 요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거 이런- 있죠. 이제 경력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네. 뭐 영업 기밀이 어떻고 회사하고 아,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업무 자료 같은 거 네, 다 그렇죠. 백업 해놔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경력사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마찰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 원만퇴직이 아니면. 뭐 경쟁서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경영자 후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이거 일본에 한국에도 될 것 같다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이거 한국에서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 퇴직 절차 대행 서비스 솔직한 말로는 응. 한국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일본의 뭐 젊은 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특히 이제 전화기 벨소리 울리는 거에 대해서 포비아가 있다고 해요. 전화기에서 왜 전화가 울리지? 그러니까 전화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쵸. 이거는 그냥 메신저 주고받고 앱 서비스 쓰고 SNS 하는 건데 왜 벨이 울리고 음성을 통화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누구 한 명이 나갔는데 그냥 말 안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전날인가 그만두고 싶다 얘기했을 때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가르쳐줄게. 우리 회사도 더 커갈 거 했는데 대표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이 친구가 내가 한 말을 거절할 자신이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네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렇대요. 그러네. 저 친구도 혹시나 퇴직 절차 대행 서비스 우리도 해봅시다. 같이 동업으로 한일 동업으로. 근데 이게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MZ세대들이랑 되게 일하기가 힘들다. 물론 이제 항상 세대 차이는 그 어느 세대에선 간에 있었지만 특히 지금의 MZ세대들하고는 또 간극이 더 크다 하더라고요. 혹시 느껴지십니까? 일본에서도? 글쎄요. 뭐 저 회사는 제가 경영자라 내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회사는 좀 그래도 낫지 않은가 싶긴 한데 그 생각은 저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회사는 낫지 보면 않나. 보편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하라스멘트 자책인가요? 하라스멘트라고 하죠. 파워 하라스멘트.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걸 파워 하라스멘트라고 하잖아요. 찍어 누르는 거. 그러니까 그 자기 권위로 상대방을 학대하는 거. 그래서 그 여성 비하라든지 그런 거는 섹슈얼 하라스멘트라고 하고. 그래서 일본 말로 뭐 일본엔 하라가 많아요. 세크하라. 섹슈얼 줄여서 하라라고 해요? 네, 그거를 섹슈얼 하라스멘트를 세크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사가 부하한테 하는 것을 파워하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카스하라라고 있어요. 카스하라는 커스터머 하라스멘트. 그 진상 고객,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해서 막 너 무릎 꿇어라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게 일본에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서도 그런 게 보편적으로 그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상사가. 그게 또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 나가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예. 직원들이. 그러면 사장이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타당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 직원이면 괜찮은데 여자 직원이면 큰일 나요. 이 섹슈얼 하라스멘트가 될 수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뭐 그런 식의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섹슈얼 하라스멘트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워 하라스멘트인지.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체중이 엄청 나가요. 체중이 엄청 나가서 좀 걱정이 돼요. 100kg가 넘으면 건강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한테 야, 너 너무 뚱뚱해, 살을 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미묘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예전에는 우리가 꼰대질도 하고 그랬지만 네. 지금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한국도 보니까 비슷해요. 한국도 비슷해요. 예.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나름 한국보다는 일본이 그래도 수평적인 문화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대 문화가 있어서 네. 예, 그런 거 좀 배어 있잖아요. 상명하복이라든지. 약간은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퇴색이 되더라도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예 군대가 없잖아요. 일본은 그냥 대학교 졸업해서 그냥 어른이 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른인지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죠? 한국은 경계선이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독립생계를 책임진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군대를 가면 부모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1년 반입니다. 1년 반 예, 참. 옛날 분이셔가지고. 예. 근데 일본은 그나마저도 그게 없으니까.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은 피터팬 증후군이 심하다고 해요. 한국에도 피터팬 증후군이라면 이제 몸은 커졌는데 아직도 아이 같은 소년 네,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민간 기업들이 대학원 졸업자들 잘 안 뽑아요.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학력 간 급여 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졸이나 대학원 졸이나 네네네. 뭐 석사나 별 급여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일본은 한국보다는 상당 부분 학력 사회가 철폐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데 오히려 대학원 졸업한 사람을 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일본도 문제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죠. 아니 왜 불이익을 받아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논문도 썼고 한 분야를 더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게요. 대학원을 가는 사람을 잘 보면 70% 정도가 피터팬인 거예요. 약간 도피성.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사회인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자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가면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도피를 해갖고 대학원도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일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업에서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친구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오히려 괜히 이제 피터팬 증후군 그런 친구 뽑아놔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관리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기피하는 거예요. 박사인제도 별로 이렇게 급여도 엄청 싸요. 박사인제도. 그래서 박사까지 하고 나왔어도요? 네, 박사급도 그 급여도 되게 싸고 취직 안 된 박사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요. 완전 의외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너무 학력 인플레가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사가 먼저 퇴근하기 전에는 후배가 먼저 퇴근하기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눈치 보고 부장님 언제 가시나 막 이렇게. 그쵸. 6시 넘었는데 그래도 항상 한 6시 한 15분쯤 나가야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많이 요즘에 달라진다고 해요. 후배들이 먼저 그냥 퇴근해 버리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혹시 그렇게? 일본 전혀 개의치 않고 가죠. 원래 그랬어요? 네. 예전에 또 일본도 그렇지 않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뭐 2000년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뭐 그 상사의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대표님이어서 대표님 위치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MZ 세대는 다 그런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재택근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근무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연화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대표님은 직원들하고 회식도 좀 하세요? 네,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회식 자주 하면은 그런데요. 왜 나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당신이 빼앗느냐? 그거를 회식을 강요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회식한다 그러면 또 약간 반강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희 상사가 부하들한테 회식하러 가자고 할 때 혹시 오늘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뭐 하나 그 혹시 등산 갈 사람 없나 뭐 이런 거 아닐까? 그게 요즘 네. 젊은이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전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스미마생.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일본 직원들은 한국 요리를 좋아하니까 한국 요리가 좀 비싸잖아요. 일본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다 더치페이거든요. 예. 사장님이 뭐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 해서 사장님이 내는 경우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일본 직장의 경우에는. 전 옛날에 속아봤는데 예. 부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회식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네. 난 부장님 사줄 줄 알고 따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부장님이 뭐 먹을래 너 먹고 싶은 거 시켜라고 하는데 예. 함부로 시킬 수 없어서 네. 말도 못하고 눈치 봐야죠. 눈치 보고 있을 때 부장님 막 시키더라고.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그 와리깡을 딱 하시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 와, 와리깡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더치페이? 네, 더치페이. 근데 저 일본의 경우에는 다 그렇거든요. 사장하고 갔든 뭐 누구하고 갔든. 근데 이제 저 회사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회식만큼은 한국식이다. CEO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뭔가 부장이 가자 그러면 부장이 내고 뭐 이런 그런 근데 문화다 일본에서는 아예 진짜 상사랑 같이 가도 그냥 더치페이.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좀 바뀐다고 바뀌어가고 하는데, 있겠죠. 예. 그래서 오직 하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더치페이 기능. 그런 것도 다 기능도 다 있어갖고 예. 뭐 라인페이 갖고 다 하고 다 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따라가면 비싼 한국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따라오는 거겠죠. 그게 가장 좋은 복지네요. 염정순 대표님의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한국 음식으로. 그 일본 MZ 세대들이 약간 그 한국의 문화나 뭐 요즘 또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선호도는 어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까 그 라인 얘기할 때 이제 일본의 그 고리타분한 기성세대들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얘기했잖아요. 한국산이면 좀 안 돼. 아무래도 우리 거보다는 이런. 근데 그 새로운 세대들 적어도 MZ 세대 이후에 젊은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텔레비에서 본 게 배용준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선진 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 오히려 이제 동경의 세상인 거죠, 한국이. 그래서 요즘에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자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들과 어떤 그 새로운 차원의 한일 간의 화해 협력 이런 부분들 그런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 그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자주 찾아오는 우리 젊은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고 이게 이제 소위 한류 문화는 아줌마 문화였잖아요. 겨울 연가를 보고 그렇죠. 아줌마들이 감동해서 윤사마에 열광하던 아줌마들. 근데 지금은 그 아줌마가 윤사마에 열광할 때 같이 옆에서 텔레비 보던 아들 딸이 다 커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윤사마 열풍이 벌써 20년도 훌쩍 그렇죠.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한류 문화에 접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스스로가 BTS의 팬이 되고 블랙핑크의 팬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적인 화장 방법에 대해서 동경하게 됐고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의 패션 잡지 논노라든지 그런 거 보고 논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런 거 보고 여자분들이 화장도 일본 화장품 시세이도나 뭐 일본 화장품 가지고 예전 시세이도 하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한국 화장품이 최고잖아요. 그러게 시세이도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그 아나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2000년대 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화장품.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떤 고정관념이 일방적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걱정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자꾸 교과서 같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과거 문제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일본의 그 침략 전쟁 또 그로 인한 주변 국가의 참상 이런 거는 이제 뺀다라는 예, 그렇죠. 건 알고 있는데 빼고. 그거는 일본의 잘못을 젊은 세대들한테 숨기는 거고 주변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면 어떻게 뭐 일부러 나쁘게 만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것들은 보면 어릴 적부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아이들이 들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윤석열 정부는 네. 그 이전에 없이 일본과 프렌들리하죠. 프렌들리하게 유대 관계를 깊이 가져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찾을 거 좀 찾고. 참 근데 이게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쟁점, 정치적인 쟁점 혹은 이권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국민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한다라는 게 참 힘들기도 하고요. 그게 일단은 일본의 MZ 세대들에게는 반한 감정이 그래도 별로 없다라는 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MZ 세대들도 반일 감정은 기성 세대보다는 좀 덜 하겠죠. 다만 이제 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다르죠. 우리는 역사 그대로 우리가 배우니까.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머릿속에 혼재해 있어요. 일본 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과 현재 일본은 다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망했어요. 일본 제국이 망하고 패망하고 완전히 문을 닫았지. 그 나라가 문을 닫고 미 군정이 들어와서 새로운 일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일본 제국 혹은 일본 제국을 동경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신사참배하고 막 거기다 공물 보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그건 우리가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근데 지금 전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 하다못해 MZ 얘들은 과거에 자기들 조상하고 아무런 관계는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이랬었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스스로 자기들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거꾸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반한이 되지 않도록 그건 니들 사정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반한 세력을 늘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국민 개인으로서도 노력해야 될 거고 정부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MZ 세대들이 반한 감정 없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관광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넓게 포용해서 들어가고 현재도 그런 분위기는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으니까 잘 유지해 나가고 키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염종수 대표님한테 그 일본의 MZ 세대들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종종 이제 숙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또 변화, 트렌드도 같이 또 읽어야 되니까요. 오늘 오랜만에 ecorporation.jp 염종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면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